네, 속보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질 때는 속보가 아니게 될까봐 신경 쓰이는데요. 아니,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실제 팬들이 원하는 감독을 뽑아야 하는 게 룰은 아니었기 때문에 찝찝하기만 했는데, 한 스포츠 에이전시 관계자의 이유 있는 폭로로 국회 소환 예정인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의 앞날이 더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외국인 감독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황금 세대와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좋은 감독이 이 보석들을 잘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사고 쳐주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토트넘, 마인츠, 페노르트, 울버햄튼 등 유럽에서 알아주는 클럽들에서 한국 선수들이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FIFA 랭킹 22위. 그렇기 때문에 원정 월드컵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하는 것이죠. 손흥민은 세계적인 레전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호날두의 길을 간다면 북중미 월드컵이 아니라 사우디 월드컵까지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설마 호날두가 미우라처럼 하겠어요? 김민재는 콤파니 감독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B클럽 중에서도 최고인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고,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게 아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미 좋은 활약 끝에 천억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 각 포지션마다 최고의 선수가 한 명씩 있습니다. 거기다 이재성과 홍현석은 분데스리가 마인츠라는 팀에서 핵심 코리안 듀오로 활약하고 있죠. 황희찬은 카라바오컵을 통해서 드디어 첫 골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만 잘 키워놓으면 16강 그 이상의 성적도 충분히 가능한 스쿼드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합니까? 국가대표 감독이 해야죠. 현재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 있는데, 이번 최종 예선 때 보니까 왜 홍명보 감독을 그토록 팬들이 원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전술은 그냥 울산에서 했던 것과 다름없고 등을 돌린 관중들도 많으면서 경기장에 빈자리까지 있었습니다. 출전 명단 선수들은 올드하고 인맥 축구 계속 이어지고 신선함조차 없었습니다. 공격에 위기가 생겼을 때 양민혁은 아예 쓸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조울전으로 1승 1무. 스포츠 에이전시 JP 스포츠그룹 대표이사로 자신을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유럽에서 활동하는 유일에 가까운 기업가로서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여러분께 이 글을 전하고자 한다라면서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 대표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대한민국 축구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저는 금전적인 이득, 수수료, 어떤 부분의 이익도 없이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 한국 축구를 잘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한국축구협회의 응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무례한 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으며 결국 제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감독에 대한 허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퍼졌으며 르나르 감독은 급여와 생활 조건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대본이 있었던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르나르 감독이 공정한 기회를 받기도 전에 선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결정에 관한 협회 행정 절차에서의 투명성 부족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속적으로 프로필은 제한되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부패한 사람들이며 자존심만 높은 협회 위원들이라 누구에게 무언가를 보냈고 언제 보냈는지를 넘어서 너무나 명백하게 탁월한 후보의 프로필들을 검토나 회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유로 우승 감독인 루이스 드라 푸엔테의 에이전트들과 같은 영향력 있는 유럽 인사들과의 회의를 실시간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임생 디렉터가 활동하기 전부터도 공식 리스트 요청 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대한민국 축구의 전문성이나 홍명보라는 감독의 성과가 제가 제안한 감독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점은 확실한데도 어떠한 답이나
위임장 요청 역시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상하게도 유로 우승 국가대표 감독이 약 9억 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홍명보 감독은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정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는 이를 리스트에 이름이 자주 바뀐다라면서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는 축구의 기본적 원칙도 오만하게 무시하며 절차에 대한 명백한 경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무시는 매우 당혹스럽고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르나르 감독이 누구냐면 실제로 차기 감독으로 4월에 리스트에 올랐던 감독입니다. 당시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 감독이었고 8월에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축구협회 측은 5월까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거라고 했었고 르나르 감독의 대상에 오르면서 한 기자 유튜버는 르나르 감독을 직접 만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많은 축구 팬들은 르나르 감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측상 5월에 선임하기로 했다 했으니까 르나르 감독을 8월까지 기다리면서 뽑을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었네요. 르나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단지 약속 장소 변경 같은 요구가 있었는데 급한 건 축구협회 측이면서도 뻔뻔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능성 있는 외국인 감독들이 더 있었는데 이임생 디렉터가 완전 무시했다는 거였군요. 심지어 유로 우승 국가대표 감독이 연봉 9억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인 감독 선임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노골적으로 홍명보 감독은 더 높은 금액을 받는다고까지 했죠. 자, 계속 이어서 글을 읽어보면 감독 선임 결정은 명백히 사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저에게 후보자 명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감독이나 에이전트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행정적 행동은 대한축구협회 내에 더 깊은 문제가 존재함을 드러내며 협회가 공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의 전 감독인 하비에르 아기레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어떤 후보자들이 접근되었고 어떤 후보자들이 접근되지 않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의 축구 후보자를 찾겠다는 저의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익이 애초부터 목적이 아니었기에 다른 에이전트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항시 스포츠에 대한 존중과 축구적 우수성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감독 선임을 지원하려는 노력 속에서 저는 협회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유일한 바람은 한국 축구의 성장과 발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제보자들로부터 답변을 받기 위해 수많은 이메일을 보냈지만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단순히 실패한 사업의 좌절한 에이전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에 대한 저의 걱정은 진심입니다. 저는 제 인생과 재산, 에너지를 모두 헌신하여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노력이 헛되이 될까봐 진심이 비웃음 당할까봐 깊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네. 읽을수록 분노가 오르는데요. 우선 냉정하게 이 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일방적인 한 사람의 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국 사격의 레전드 진종호가 국회의원으로서 24일 국회 출석하게 될 때 질문들을 위해서 대한축구협회에 자료 요청들을 했는데 매우 비협조적이면서 진종호 의원은 은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축구협회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 축구협회는 창립 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국회 문체위에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내온 자료들도 대부분 비공개라면서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요. 그러면 정몽규, 이임생, 홍명보, 정혜성, 박주호 등 참고인과 증인으로 참석을 시켜도 제대로 따지고 물어볼 방법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제시 마치는 회의록을 봐도 클린스만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사실상 어려웠던 것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매우 비협조적인 대한축구협회. 당연히 의원들은 국민들 인기몰이를 위해서라도 맘먹고 퍼부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우선 아무리 지네들끼리 입을 맞추려고 해도 틈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리한 질문들로 대한축구협회를 완전 갈아엎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